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느낍니다.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일이 풀리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이 엇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운은 하늘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달려있다. 당신 곁에 지금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 그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앞이 조금은 환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하루가 더 피곤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당신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버리는 운의 흐름입니다. 나는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간판도 초라했고 창고에는 몇 개의 포대와 상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가게 안에서도 나는 한 가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어떤 사람 곁에서는 일이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 곁에서는 작은 일도 자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말과 표정과 습관을 타고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삼성을 키워오는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방 안의 공기를 맑게 바꾸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경력보다 나는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부터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회사의 운을 살릴 사람인가 아니면 천천히 갉아먹을 사람인가. 당신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을 주는 회사, 이름이 당신의 운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사람같이 일하는 동료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은 숫자보다 인간관계에 먼저 나타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전에 먼저 줄어드는 것은 당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와 질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경기나 시대가 아니라 내가 곁에 둔 몇 사람 때문은 아닐까.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조금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말끝마다 불평이 묻어있는 사람 남의 성공을 들으면 먼저 표정이 굳는 사람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었습니다. 반대로 작은 거래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과를 진심으로 박수치는 사람과는 의도적으로 더 자주 만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의 차이가 숫자로, 성과로, 그리고 인생의 무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 곁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화를 마치고 나서 당신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더 무거워졌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운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함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운을 부르고 싶다면 먼저 운을 빼앗는 사람부터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 지금부터 나는 내가 평생 만나 온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느꼈던 5부류의 사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5부류는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곁에 두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과 기회와 인간관계가 조용히 닳아 없어집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 머릿속에도 분명히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운을 막고 있었구나. 만약 그런 얼굴이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운을 다시 되돌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불편한 사람을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운명을 지키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명예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이 5부류가 어떻게 당신의 운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 안에서도 멀리해야 할 습관과 지켜야 할 태도가 함께 보이게 될 것입니다. 대구 삼성상회를 막 세웠을 때
나는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흘러가는 현실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몇 개의 포대와 상자뿐이었고 정의는 자꾸 끊겼으며 장사 경험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보다 내 마음을 더 크게 흔들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분위기가 한 달의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가 결국 회사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그때 나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늘 먼저 도착해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이 오기 전에 주변을 살피는 그 모습이 가게에 잔잔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대로 늦게 오면서도 변명부터 늘어놓고 작은 문제에도 짜증을 내며 일을 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공간, 동일한 물건, 동일한 일인데도 사람에 따라 운의 흐름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같이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운은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것. 오늘날 삼성이라고 하면 대기업, 기술, 세계 시장을 떠올리지만 그 시작은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기운을 가져오는지 곰곰이 살피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집중했던 것은 사람의 실력이나 말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단단한가?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가? 남의 흉을 보며 시간을 버리는가? 남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가? 이 질문들의 답이 그 사람의 운뿐 아니라 내 운까지 함께 결정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워 나갔습니다. 사업을 키우면서 만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얼굴과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이유 없이 주변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미묘한 기운의 차이가 결국 회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조용히 기록하며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 보는 눈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 삶에 미치는 파장을 느끼는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감각을 놓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맡기고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키울수록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고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운을 살릴 사람인가 아니면 조금씩 갉아 먹을 사람인가? 세상은 언제나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숫자와 전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숫자를 만드는 것도 그 전략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운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환경이나 능력보다 곁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운을 흐리고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내일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운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부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의 삶에도 지금 반드시 돌아봐야 할 사람이 한 명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대구에서 작은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물건을 보내겠습니다. 입금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새벽까지 포장하겠습니다. 그 약속들이 모여 가게의 신뢰가 되고 신뢰가 다시 다음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신용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절대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시 내가 거래하던 상인 중 한 명은 말만 꺼내면 자신만만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조건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확실합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 화려했고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재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면 연락이 끊기고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날씨가 문제였습니다. 인부가 갑자기 빠졌습니다. 시장 상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끝없이 변명만 이어졌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행동은 언제나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신용은 돌처럼 무겁다는 것을. 언젠가 그는 중요한 거래를 맡기로 해놓고도 정해진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거래처에서 차갑고 단호한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회장,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라 신뢰를 너무 쉽게 맡긴 사람이 내 운을 흔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그 상인과 거래를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는 시장에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빚에 쫓기고 거래처를 잃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신용을 잃은 사람은 결국 운도 잃는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인생 전체를 지탱합니다. 삼성을 키우는 동안 나는 신용을 잃은 사람과 한 번도 길게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솜씨가 좋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약속을 어기는 습관, 하루를 채우는 변명 순간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기는 행동은 결국 자신뿐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의 운까지 갉아먹는다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 하나라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다시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한 거래처 사장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2배로 늘어난 물량을 급히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었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 맞추겠습니다. 그날 밤 손은 얼어붙고 눈은 시리도록 피곤했지만 끝까지 포장하고 운반의 새벽 첫 기차에 물건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사장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은 모두 맡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때의 모든 고생을 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는 10년이 넘도록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의 무게는 더 깊어졌습니다. 신용을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붙고 운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신용을 버리는 사람은 사람이 떠나고 기회가 끊기고 운이 사라집니다. 당신 주변에도 약속을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어기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번의 방심이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운을 떠나게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운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신용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 한 사람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를 때, 그때 우리는 본능처럼 말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저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인 그 한순간이 몇 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대구 삼성상회를 운영하던 초년 시절 한 번은 거래처에서 불만이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건 수량이 틀렸다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나는 억울했습니다. 직원들이 밤새 포장했고 확실하게 검수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내뱉는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 책임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하며 내 자존심이 조금 무너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그 거래처 사장은 나를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책상 위에 계약서보다 더 큰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는 그 후 10년 넘게 꾸준히 함께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화를 이긴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는다. 삼성을 키워가는 동안 나는 다양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
머리가 빠른 사람 일을 누구보다 정확히 처리하는 사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고 회의에서 목소리가 먼저 높아지고 상대의 실수를 들으면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사람들은 결국 단 한 번도 운이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 간부가 떠오릅니다. 그는 일 처리가 빨랐고 팀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가 늦으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함을 질렀고 실수가 생기면 책상을 쾅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초반에는 그의 강한 추진력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팀원들이 그의 화를 두려워한 나머지 작은 실수를 미리 보고하지 않았고 그것이 쌓여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그때 한 직원이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이 또 화내실까 봐요.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며칠 후 그는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화가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더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말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박자 늦게 답하며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안정된 부서가 되었습니다. 성과는 오히려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삼성을 반도체 사업으로 확장하던 시절 많은 반대와 비난을 들었습니다. 시장이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지금은 섬유 산업이 황금기입니다. 그 말들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아니라 데이터로 두려움이 아니라 근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들이 쌓여 삼성은 결국 반도체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나는 또 하나의 진실을 확신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화는 순간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침착함은 평생의 신뢰를 가져옵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화가 날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화를 낸 순간을 기억합니까? 그 한 번의 분노가 당신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습니까? 오늘 단 한 번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감정이 먼저 움직이려 할 때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 10초가 당신의 신뢰를 살리고 당신의 운을 되돌릴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오래 보고 겪다 보면 말이 가벼운 사람과 말이 무게를 가진 사람의 차이가 어느 순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입만 열면 세상을 다 바꿀 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합니다. 말은 컸습니다.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행동은 언제나 그 말에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상황이 어긋나면 변명부터 하고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말로 상황을 메우려 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그 말의 결과는 철보다 무겁다.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초년 시절 나는 작은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 노트 속에는 지켜진 약속과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줄마다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이름 옆에는 나는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 옆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름. 그 문장은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나는 사업을 키우며 자주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6개월 안에 꼭 결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힘있게 들릴 때도 있지만 나는 늘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가 있습니까?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약속이 아니라 기대일 뿐입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말뿐인 사람은 처음엔 눈에 띄지만 결국 신뢰를 쌓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서 맴돈다는 사실을. 반대로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답하는 사람은 처음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평판이 쌓이고 기회가 모이고 운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말은 시작일 뿐이고 행동이야말로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삼성전자를 세우고 가정과 반도체 사업에 도전할 때도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키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삼성의 얼굴이 된다. 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밝고 유쾌했고 설명도 잘했습니다.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주변이 순간 활기를 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의 보고는 화려했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지연이 생겼고 약속한 일정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그의 보고서를 조용히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편입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던 손이 멈췄고 얼굴에 후회가 비쳤습니다. 며칠 뒤 그는 손편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제부터는 보고보다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그는 이후 누구보다 신뢰받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말은 잠깐의 이미지이고 행동은 평생의 평판이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지만 행동으로 얻은 신뢰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말을 크게 하고 쉽게 약속하지만 막상 행동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의 일과 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있을 때 머무릅니다. 당신의 운을 되돌리고 싶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말이 당신 행동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돌아보십시오. 그 한 번의 점검이 당신의 운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 사람의 얼굴보다 먼저 그 사람을 말해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느낀 부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앞에서는 웃음을 짓지만 돌아서면 남의 흉을 보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조직과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을 키우던 어느 시절 한 부서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회의 자리에서도 솔직한 말보다 눈치만 오갔습니다.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서 안에 한 사람이 동료들 이야기를 늘 뒤에서 흘리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내가 몰래 참석한 회의에서 그 대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요. 사실 저 사람은 실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 말은 조용하게 던져졌지만 방 안의 공기 전체를 가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퍼지면서 동료들의 마음은 조금씩 다쳤고 팀워크는 무너졌고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나는 그때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남의 험담은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말은 소문처럼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사람이 모이며 운이 붙습니다.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언제나 나를 고립시키고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나는 이후 모든 부서에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다시 말해 누군가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것이 개선으로 이어지는 대화인지 아니면 단순한 흉보기인지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단점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을 3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사람들의 입을 순간 멈추게 했고 그 침묵은 조직을 살리는 시간이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한 번은 한 임원이 내게 와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서로 뒤에서 불평만 하고 협력이 안 됩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괜히 말리면 제가 미움받을까 봐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공범이다. 듣고도 말리지 않으면 그 독은 결국 당신의 마음에도 번진다. 그 후 그는 팀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필요한 뒷담화를 금지하고 오직 개선 해결 협력, 이 세 가지 말만 오가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 부서는 1년 만에 삼성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이 만드는 공기는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게도 합니다. 그리고 운은 언제나 말이 따뜻한 곳으로 흐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를 흉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의 험담은 상대를 아프게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의 장점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부러움이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정은 질투라는 이름의 도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독은 남이 아니라 먼저 나를 천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많은 유능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노력까지 하는데 끝내 성공의 문을 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삼성이 전자 부문을 막 키워가던 시절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뛰어난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늦게까지 연구했고 실패를 반복해도 다시 도전하는 강한 끈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는 그가 칭찬을 받을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윗사람 눈에 들어서 저 자리에 있는 거지 진짜 실력은 아닌데, 그 말은 처음엔 가볍게 흘러가는 잡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팀 전체의 공기를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은 사라지고 경쟁은 견제로 바뀌었고 협력은 사라지고 서로의 성과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부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질투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며칠 뒤 그 동료는 내 방을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동료의 성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좁아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한 순간 이미 반은 이긴 것입니다. 질투는 부끄러워할 감정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감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성장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는 그날 이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의 성과를 배워서 자기 일에 적용했고 남의 강점을 시기 대신 동기로 삼았습니다. 몇 년 뒤 그는 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보며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극을 받는 사람이다. 질투는 불처럼 번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서서히 태우고 자신의 마음을 가루로 만듭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저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뒤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갔으니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성에서는 누가 상을 받으면 전 직원이 함께 박수쳤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의 성장을 인정하는 문화, 질투 대신 배움을 선택하는 문화. 내가 아닌 우리가 성장하는 문화, 그 문화가 회사를 지탱하는 근육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 간부가 어느 날 내게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저는 왜 늘 저 사람만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데 늘 그 사람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미워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러움은 성장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미움은 자신을 태웁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일기장에 이 문장을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겠다. 대신 나 자신을 이기겠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결국 자신이 부러워하던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지만 가장 무서운 실패는 질투에 사로잡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는 남의 성공을 막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남을 끌어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항상 나를 끌어내립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행운을 잠그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기회로 보고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자물쇠는 풀리기 시작하고 운의 문이 열립니다. 당신은 최근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기까지라면 당신은 성장 중입니다. 그러나 왜 저 사람만 이 생각이 들었다면 그 감정이 당신의 운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단 한 번 누군가의 성공을 듣는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박수가 당신의 운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소리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오래 보고 관계를 오래 지켜보면 운을 흐리는 5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신용을 잃는 사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하지만 그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한 줄의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닌 오직 자신만을 중심에 두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운을 막고 사람을 떠나게 하고 기회를 끊어내고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흐리게 만듭니다. 조금 더 가까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을 잃는 사람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신뢰를 희생합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감정이 이성을 앞서고 무엇이 옳은지보다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은 모두 조심하게 되고 관계는 서서히 닫혀갑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은 말로 이미 이룬 듯 행동하지만 정작 행동해야 할 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시간이 지나면 빈 약속으로 남고 신뢰를 잃고 기회를 잃습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상대의 흠을 말하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마음을 더 깊게 드러냅니다. 그 마음은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나만 옳다는 마음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역시 남의 성공을 나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은 남의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5가지는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내 중심의 마음이 세상을 시야 좁게 만들고 그 좁아진 시야가 운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운은 좁은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운은 언제나 흐르고 움직이고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우는 마음이 넓은 사람 말이 따뜻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남의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갑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나 외모나 경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표정 속에 담긴 작은 습관들이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하고 결국 내 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운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내 마음은 넓어지는가 아니면 좁아지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하루는 단단해지는가 아니면 흔들리는가? 이 사람이 나의 운을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천히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당신도 이 질문을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답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운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 주변의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삶에 운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억지로 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씩 거리만 두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선택입니다. 운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를 차분하게 선택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단 하나의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운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태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운을 지키는 5가지 원칙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약속 하나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신용은 작은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약속대로 보내는 사람은 인생도 약속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일이 흐르고 기회가 생기고 사람이 모입니다. 둘째, 감정보다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화가 난다고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고 상황을 바꿀 힘을 가집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판단도 차분해지고 어려운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셋째,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말이 많은 사람은 처음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행동이 없으면 결국 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고 약속을 조용히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내 인생에 확실한 힘이 되어 줍니다. 넷째,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말은 공기를 바꿉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곁에서는 기운이 맑아지고 일이 술술 풀립니다. 험담을 멀리하는 순간 내 운도 함께 지켜집니다. 다섯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남의 빛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 남의 성과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길을 묵묵히 걸으며 결국 운의 문을 두드릴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50년 넘게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이 5가지 태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운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재산과 배경이 부족해도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이 남고 기회가 남고 운이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 기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 누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당신을 흔들었습니까? 내 삶을 빛나게 하는 사람과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을 조용히 구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부터 가까이 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남의 성공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은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운은 당신 곁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곁에 둘 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살아오며 나는 수많은 순간을 마주했고 수많은 사람을 곁에 두었다가 또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진실로 남았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운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걸었는가에서 시작된다. 삼성이 작은 상회였던 시절부터 세계 시장에 서기까지 내가 매일같이 지켜온 5가지 원칙은 결코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 나를 지키는 작은 습관, 그리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들이었습니다. 첫째, 명예를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신뢰를 담는 것. 둘째, 감정을 다스리는 것.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려는 가치를 먼저 떠올리는 것. 셋째,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것.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행동은 인생의 무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넷째, 남을 헐뜯지 않는 것. 비난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것. 다섯째,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 질투가 나를 무너뜨리고 칭찬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나는 매일 아침 일기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신중히 하고 남을 칭찬하고 질투 대신 배움을 택하라. 이 5줄이 내 인생을 구했고 삼성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주었고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운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운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두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갑니다. 당신 곁에 운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용히 거리를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 거리 두기 한 번으로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남의 성장을 보며 배움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 한 명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당신의 운을 다시 움직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서 작은 움직임이라도 일으켰다면 댓글에 운이라는 단어를 남겨보십시오. 그 한 글자가 당신 안의 문을 열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흐름을 불러올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다음 운을 준비하는 아주 작은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인생에 뜻밖의 변화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내일에 평온한 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반드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